결혼은 여전히 해야 할 선택인가? 결혼이 해답일까? 함정일까? 죽음 앞에서야 알았다. 결혼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의 한 원룸에서 58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까지 걸린 시간 3주. 그의 나이 58세. 월세를 내지 않자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고 그제야 세상은 그가 이미 떠났음을 알았다. 경찰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수첩 한 권이 나왔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다만 아무도 내가 사라진 걸 모를 거라는 게 서글플 뿐. 이 남성에게는 한때 가족이 있었다. 15년 전 이혼했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월 180만 원을 버는 중소기업 생산직 노동자였던 그는 건강이 나빠지자 일을 그만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대화한 건 사망 2주 전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면서였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3,924명.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홀로 죽어가고 있다. 전체 인구 10만 명당 7.7명. 숫자로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발견된 사례만 집계한 것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독사, 통계에 잡히지 않은 외로운 죽음까지 합치면 실제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중 60대가 127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197명으로 뒤를 이었다. 50대와 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62.9%를 차지한다. 더 충격적인 건 성비다. 남성이 3,205명으로 81.7%, 여성은 605명으로 15.4%.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다. 특히 50대와 6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2,117명으로 전체의 53.9%에 달한다. 이들은 왜 혼자였을까?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니면 결혼이 끝나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든다. 혼자 사는 대한민국, 그것은 선택인가 강요인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통계는 충격적이다. 1인 가구가 80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15년 21.3%에서 14.8%포인트나 뛰었다. 2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15.8%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시대가 온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많고 29세 이하가 17.8%, 60대가 17.6%, 30대가 17.4% 순이다. 주목할 점은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고독사 위험군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혼자 살게 됐을까?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를 보면 배우자 사망이 31.9%로 가장 많았고 학업이나 직장 때문이 22.4%, 혼자 살고 싶어서가 14.3%였다. 혼자 살기를 원해서 혼자 사는 사람은 7명 중 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85% 이상은 비자발적 1인 가구인 셈이다. 여기서 첫 번째 논쟁점이 등장한다. 1인 가구 증가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봐야 하는가. 사회학자들은 이를 개인화 이론으로 설명한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백이 제시한 개인화는 전통적 공동체로부터 개인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에는 가족, 지역, 직장 등의 공동체가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것이 진정한 선택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청년 세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취업난, 주거비 상승, 불안정한 고용이 결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20대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12년 이상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2024년 입사 평균 연령은 남성 28세, 여성 27세.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면서 결혼도 자연스럽게 미뤄진다. 젊은 세대가 말한다. 결혼은 선택이다. 더 놀라운 건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다. 2024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의 66.9%가 비혼 독신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도 56.6%가 동의했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동거에는 57.7%가, 이혼이나 재혼에는 59.6%가 동의했다.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를 보면 결혼은 해야 한다는 응답이 미혼 남성 36.9%, 미혼 여성 22.1%에 그쳤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미혼 남성 51.3%, 미혼 여성 64.5%로 훨씬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을 선택 사항으로 보는 인식이 압도적이다. 여기서 두 번째 논쟁점이 나온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존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결혼을 장려해야 하는가. 보수적 관점에서는 저출산 위기를 들어 결혼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68명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이다. 이대로 가면 50년 후 한국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 국민연금 고갈, 지역 소멸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진보적 관점에서는 저출산이 결혼 기피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불평등한 결혼 구조, 여성의 경력 단절, 과도한 육아 부담, 높은 사교육비가 진짜 원인이다.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결혼만 장려하는 건 증상만 치료하고 원인은 방치하는 것과 같다. 결혼한 사람들의 속마음, 숫자가 말하지 않는 진실.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들은 행복할까?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인다. 2024년 한국리서치 결혼인식조사에서 기혼자의 69%가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10점 만점에 평균 6.8점, 2022년 6.7점, 2023년 6.6점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다. 보통 이상 응답을 합치면 87%가 현재 결혼 생활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은 다르다. 남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는 7.3점인 반면 여성은 6.3점. 1점 차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골이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보다 높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진다. 18세에서 39세는 남녀 만족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50대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남성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상승하는 반면 여성은 감소한다. 60세 이상 남성은 7.0점인데 여성은 5.6점, 1.4점이나 차이가 난다.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성은 점점 만족하고 여성은 점점 불만족해진다. 더 직접적인 질문에는 균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와 결혼하고 싶은가? 여성 응답자의 43%가 혼자 살고 싶다고 답했다.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도 33%나 됐다. 반면 남성은 정반대다. 43.6%가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고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도 45.4%로 여성보다 높지만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비율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같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행복의 온도차가 이렇게 다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여기서 세 번째 논쟁점이 등장한다. 결혼제도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면 결혼의 운영 방식이 문제인가? 여성에게 결혼은 왜 위험한 선택이 되었나? 결혼한 여성 10명 중 4명은 5년 안에 일을 그만두고 10년 후에는 절반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경력 단절이다. 한때 일하던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다.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 연구를 보면 더 구체적이다. 여성 가족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순서대로 대화, 성관계 만족도, 현재 경제 상태, 남편의 가사노동 만족도, 남편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이었다. 주목할 점은 맞벌이와 외벌이 여성의 차이다. 맞벌이 여성은 성관계 만족도가 대화보다 결혼 만족도를 더 높였다. 반면 외벌이 여성은 대화가 성관계보다 만족도를 더 높였다. 맞벌이 여성은 육체적 피로가 크기 때문에 성적 친밀감이 더 중요하고
외벌이 여성은 정서적 교감이 더 필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육아의 부담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발표한 서울시 출산과 육아 관련 인식조사에서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어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68.4%가 피로 및 수면 부족 등 육체적 곤란을 꼽았다.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늘어나지만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과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생각과 실태 사이의 괴리다. 남성들은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남성도 결혼해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결혼이 남성에게만 유리한 건 아니다. 남성들도 결혼해서 큰 부담을 느낀다. 통계청 조사에서 미혼 남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1순위는 경제적 불안이다. 결혼 자금 마련의 어려움,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 등이 결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이것은 여성의 돌봄 노동 부담만큼이나 무겁다. 남성이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혼 시장에서 배제된다. 여성들의 상향혼 선호, 즉 자신보다 경제력이 나은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도 이를 강화한다. 청년 실업률이 높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남성들은 결혼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 2024년 입사 평균 연령이 남성 28세라는 건 그 이전까지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3.9세인 이유다. 결혼 후에도 부담은 계속된다. 주택 구입,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 경제적 책임은 주로 남성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회적 기대이고 많은 남성들이 이를 내면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성들은 정서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전통적 남성성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강하게 버티는 것을 요구한다. 힘들어도 말하지 못하고 우울해도 표현하지 못한다. 결혼 생활에서 불만이 있어도 참는다. 배우자나 가족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다. 이것이 고독사 통계에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 중 하나다. 남성 고독사가 여성보다 5배 많은 건 남성이 관계 맺기에 서툴러서가 아니다. 결혼 중심의 관계망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결혼이 끝나거나 결혼하지 못하면 다른 관계망을 구축할 능력이 없다. 여성은 친구, 이웃, 종교 공동체 등 다양한 관계망을 만든다. 하지만 남성은 그렇지 못하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피상적인 경우가 많다. 퇴직하면 관계가 끊긴다. 가족이 유일한 관계망인 남성들은 이혼이나 사별 후 심각한 고립에 빠진다. 여기서 다섯 번째 논쟁점이 등장한다. 남성의 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돌봄 노동 부담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이것은 비교 불가능한 질문이다. 둘 다 무겁고 둘 다 불공평하다. 결혼 만족도의 역설, 왜 시간이 지날수록 갈라지는가? 흥미로운 건 결혼 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다. 가족 생활 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신혼기에는 전반적인 불만이 가장 적다. 그 이후 불만족이 점차 증가한다. 더 중요한 발견은 성별 차이다. 기혼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족이 높다. 신혼기에는 남녀 차이가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진다. 자녀가 생기고 양육 부담이 커지면서 여성의 불만족이 급증한다. 반면 남성은 다르다. 초기에는 역할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된다. 직장에서의 위치도 올라가고 경제력도 늘어나고 가정에서의 권위도 확립된다. 나이가 들수록 만족도가 올라가는 이유다. 이것은 결혼 제도가 구조적으로 남성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남성은 결혼해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경력을 쌓는다. 집에 오면 밥이 차려져 있고 아이는 누군가 돌보고 있다. 가사와 육아의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여성은 일과 육아, 가사의 삼중고에 시달린다. 경력은 단절되고 육체적 피로는 누적되며 자기 시간은 사라진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혼인 기간별로 보면 더 명확하다. 5년 미만 기혼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 아직 자녀가 없거나 어려서 육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으로 갈수록 만족도는 떨어진다. 특히 여성의 하락폭이 크다.
20년 이상 장기 결혼 생활자는 만족도가 다시 올라간다. 자녀가 성장해서 육아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도 남녀 차이는 여전하다. 남성의 만족도 상승폭이 여성보다 크다. 생애미혼, 일본을 추월하는 한국. 한국의 생애미혼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생애미혼율이란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다. 통계적으로 45세에서 54세 미혼 인구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50세 이후에 결혼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특정 연령대 미혼율을 보면 더 놀랍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25세에서 29세 미혼율은 92.2%다. 2000년 55.6%에서 36.6%포인트나 급등했다. 30세에서 34세는 66.8%로 2000년 19.5%의 3배가 넘는다. 일본과 비교해도 더 심각하다. 일본의 25세에서 29세 남성 미혼율은 73%인데 한국은 95%다. 30세에서 34세는 일본이 47%, 한국이 74.7%.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 여기서 여섯 번째 논쟁점이 나온다. 생애미혼 증가를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적 위기로 대응해야 하는가. 혼자 사는 삶의 끝, 고독사라는 현실.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증가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다. 2024년 1인 가구 비율은 36.1%, 고독사는 3,924명. 19세 이상 국민의 3명 중 1명, 정확히는 33%가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를 보면 주택 48.9%, 아파트 19.7%, 원룸과 오피스텔 19.6% 순이다. 주목할 점은 주거 취약층이다. 여관과 모텔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2020년 1.9%에서 2024년 4.2%로, 고시원은 1.9%에서 4.8%로 증가했다. 젊은 층의 고독사가 자살과 연결된다는 건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절망의 문제라는 뜻이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2024년 고독사 증가 원인으로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외에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대면 관계의 질 약화, 단절된 주거 환경, 지역 공동체 의식의 약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배달 노동과 플랫폼,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을 꼽는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인가? 결혼은 여전히 해야 할 선택인가? 찬성 측은 이렇게 말한다. 혼자는 결국 외롭다. 고독사 통계가 증명한다. 남성 고독사가 3,205명, 그중 대부분이 비혼이거나 이혼한 사람들이다. 결혼은 사회적 안전망이다. 나이 들어 아플 때 돌봐줄 사람, 죽을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가 가족이다. 반대측은 이렇게 반박한다. 결혼이 더 불행을 만든다. 특히 여성에게는 경력 단절, 육아 부담, 가사 노동, 시댁과의 갈등. 여성의 43%가 다시 태어나면 혼자 살고 싶다고 답한 이유가 있다. 결혼 만족도도 남성은 7.3점, 여성은 6.3점. 같은 결혼인데 다른 경험이다. 불평등한 결혼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지만 이 논쟁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결혼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의 내용이 문제다. 통계가 보여주는 건 결혼제도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불평등한 결혼 구조의 실패다. 결혼 만족도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은 부부관계에서의 공평함이다. 자아 존중감, 배우자에 대한 평가, 부부간 대화와 소통, 공평한 가사 분담, 함께하는 여가 활동. 이것들이 보장될 때 남녀 모두 행복하다. 1968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한국 부부의 결혼 만족도 관련 연구 67편을 메타 분석한 결과도 같은 결론이다. 결혼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부부관계적 변인, 특히 본인의 관계 개선 역량이다. 배우자 탓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핵심이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전히 많은 결혼에서 여성이 가사와 육아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맞벌이를 해도 마찬가지다. 이중 부담, 삼중 부담에 시달린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여성에게 결혼은 위험한 선택이다. 동시에 결혼 외의 관계망이 빈약한 사회에서 남성에게 비오는 고독사로 가는 지름길이다. 친구 관계, 지역 공동체, 취미 모임 등 다양한 관계망을 만들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 해답은 간단하다. 하지만 실행은 어렵다.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결혼,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사회,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풍부한 관계망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의 현실화, 유연근무제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충,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이것을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신중하다. 코로나로 미뤄졌던 결혼들이 몰리면서 나타난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 실제로 평균 초혼 연령은 계속 올라가고 생애미혼율도 증가 추세다.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결혼 요인이 출생아 수에 미친 영향을 보면 2002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평균 1만 6천 명 이상 출생아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8년에는 1만 1,600명가량 출생아 감소에 기여했다. 2015년이 변곡점이다. 2015년 무슨 일이 있었나? SNS의 대중화, 비교 문화의 확산, 청년 실업률 급등, 집값 폭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이때부터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나아가 위험한 선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혼을 강요하는 것도 비혼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혼하든 하지 않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결혼은 여전히 해야 할 선택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의 결혼 시스템으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통계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 3,924명의 고독사, 804만 5천 가구의 1인 가구, 92.2%의 20대 후반 미혼율, 43%의 다시 태어나면 혼자 살고 싶다는 기혼 여성. 이 숫자들이 말하는 건 명확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큰 전환점에 서 있다. 결혼이냐 비혼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이다. 누군가와 함께든 혼자든 법적 결혼이든 다른 형태의 동반자 관계든 중요한 건 그 안에서 평등하고 존중받으며 행복할 수 있느냐다. 원룸에서 홀로 죽어간 남성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다만 아무도 내가 사라진 걸 모를 거라는 게 서글플 뿐.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결혼해도 불행하고 안 해도 외로운 사회인가? 아니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연결되고 돌보는 사회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통계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결혼은 여전히 해야 할 선택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우리 사회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